6298님이 제 친구가 이걸 닮아서 김 이거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아, 이거 곤충을 닮은 친구가 있으셨나 봐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개미핥기가 있는데. 아, 그래 뭐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하는 거니까요. 자,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그래도 고비 넘겼다. 이제 15%다. 다른 나라랑 다 비슷한 수준이다. 안심을 했다가 결코 안심할 게 없네요. 우리 지금 장관급이 연거푸 미국 갔다 왔는데 어떻게 다들 빈손으로 온 겁니까? 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SNS에다가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콕 집어서 명시를 하면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걸 정면으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이런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제 말을 뒤집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네. 사실상 빈손이었습니다.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관보 개제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 관보 개제라는 거는 이제 행정적 절차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SNS 발언을 한 거지만 그걸 이제 관보 개제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게 공식적인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의 공식화된 분위기고요. 이후에 이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지만 그 상대방이 어떤 미국 무역 대표를 못 만나서 면담도 못 하고 돌아왔고 이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다른 회의 참석차 갔기는 했지만 이제 지원 사격하려고 갔지만 국무장관을 만나고도 관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제 어떤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보라고 메시지를 던진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입법부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이거 뭐 빨리 처리하라는 거 이걸 진짜 원하는 겁니까? 추동훈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정말로 협상용 카드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만나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로 원하는 것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결과물을 찾고 있다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뭘 가져오라는 겁니까? 뭘 가져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 경제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일단 이야기되는 것은 투자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일명 패키지 딜이라고 하죠. 에너지와 원전, 이 공급망과 이 비관세 문제를 한꺼번에 엮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딜을 가져와라. 그거를 빨리 좀 속도를 내어달라라고 협상용 카드로 내놨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거 사실 최근에 인도와의 관세 협상에서 좀 결과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원유를 받지 않고 이제 미국으로 가자. 정확한 베네수엘라 원유로 가면은 우리가 그거를 받기 때문에 관세를 18%까지 원래 5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여줬다는 것. 이게 인도는 사실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 사실상의 파트너국인데 한국은 동맹국이거든요. 이제는 개별화, 이제 그렇죠. 국가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 한국이 좀 더 눈에 띄게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하기로 한 건 많은데 여기서 뭘 더 달라는 겁니까? 고란 기자. 3,500억 달러 투자하면서 투자를 어디 할지에 대해서 그때 우리 시각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뭔가 발언권이 좀 세게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우리 쪽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경제적 합리성인가요? 그 표현이 있는 그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수익성 없는 거에 그냥 미국이 하란다고 하진 않겠다. 네. 이런 거. 그런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어쨌든 빨리 비준을 하라라는 빨리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하라라는 그 압박도 되겠지만 또 아까 추동훈 기자가 말한 대로 뭘 얻어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지를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지금 일종의 기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최근 나온 얘기가 그 에너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잖아요. 10월에 국가 에너지 지배의 달로 삼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내 에너지 정책은 최대 생산, 최대 번영, 최대 권력 추구다라고 하면서 뭔가
뭔가 자신이 세게 드라이브하는 에너지 정책을 예고했었고요. 그 왜 NSS라고 해서 국가 안보 전략 거기에 보면은 네. 에너지 지배력이 안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고 최근 또 일본과의 딜에서도 첫 번째 딜이 또 원자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돼 가지고 아마 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3,500억 달러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이 프로젝트 주도권을 미국이 확실하게 쥐고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 해도 뭐가 좀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거. 일단 저들의 명분은 입법화를 해라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국회도 뭐 좀 서두른다고는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강예지 에디터.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회에서 조금 깜짝 놀란 듯이 네. 빨리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월 그 원포인트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뭐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가 이제 구성이 네. 되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단체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목표는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을 최종 처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동안에도 굉장히 진통이 컸기 때문에 이게 일단 법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로 이제 협상 속도가 이제 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진척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직은 또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냐, 내용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물음표가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게 사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뭐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 쪽은 또 다양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뭐 누구를 탓하자고 굳이 나눠보자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국회가 늑장 입법을 하는 건지 뭐 협상을 했음에도 트럼프가 너무 번복을 해서 문제인 건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가 지적하는 이 절차가 늦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 측면만 보면 우리가 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뭐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 이 정부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끼리 서로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 SNS 하나로 물론 그게 트럼프식 문법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이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 이게 좀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절차적인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잘 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의 문제일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이 국회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을 바꾼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분명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사안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이 누구의 책임보다는 이 이후 그 국회 통과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해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미 FTA 처음으로 비준될 때 국회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막 그때 뭐 국회 막 폐쇄되고 막 저도 그때 취재 기자로서 국회 가다가 처음 너무 놀랬던 거예요. 막 국회 폐쇄되고 막 이렇게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의 장면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 지금 우리 국회 입법 과정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건데 또 트럼프의 마음은 또 말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미국에서 이 관세 관련된 관보를 게재하지 못하게 막는 게 이게 급선무잖아요. 관보 게재하면 이제 관세 25%를 올린다라는 거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일단 관보 저지가 이제 최우선 과제인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절차적으로 막 이렇게 막 임박해가지고 이미 이제 실무단으로 넘어갔어 미의 단에서는.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여한구 본부장이 얘기한 게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서 일단 정부의 1차 목표는 관보 게재 저지. 2차 목표는 되더라도 좀 1개월에서 2개월 한 여유를 두는 요걸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긴밀하게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고 있는데 좀 뭐 만단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일단은 관보의 게재가 돼서 관세 25%가 현실화되면 나중에 우리가 뭐 입법을 하더라도 그걸 다시 15%로 내리는데 미국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또 한참 필요할 거고 그 사이에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 특히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물론 이제 그들 수입 업체가 관세를 내는 거겠습니다만
우리의 수출량이 줄어든다라든지 뭐 한두 달이라도 그런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좀 그 사전에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경제 6단체도 성명을 냈더라고요. 관세 25% 현실화되면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이게 뭐 가늠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지금 자동차 산업을 출입하고 있다 보니까 딱 네. 여기 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렇죠. 사실 북미 시장이 국내 자동차 산업, 사실 현대차와 기아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가장 큰 이제 고객사 그리고 가장 많이 파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이 관세를 맞다 보니까 타격이 컸었거든요. 지난해 이 15%로 관세를 지금 조정한 걸 했을 때 기준으로 해도요. 현대차가 관세 비용만 지난해 한 7조 가량을 냈다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4조, 기아가 3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25%가 돼버리면은 뭐 10조 원을 훨씬 넘는 수준의 관세를 든다라는 건데요. 그게 결국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어쨌든 관세라는 게 어차피 그 수입하는 업자가 관세는 최종적으로 내겠지만 우리 거를 그만큼 비용에서 어느 정도 빼준다라든지 막 이래야 되니까. 네, 그게 뭐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자기들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관세 비용으로 썼던 거에 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 현대차의 현지 법인이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입해오는 그런 또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기업들이 지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정부 대 정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함부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단체를 통해서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거는 만약에 20% 50%로 올라간다면 그냥 그대로 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안이 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변동 상황이 국내 기업의 타격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경쟁력으로서의 문제도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관세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 비교적 그렇죠. 측면에서 북미 시장에서 어려움 커진다라는 것, 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이 국내 수출 기업, 북미에서 사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통상교섭본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뛰어가도 당장 이제 별 카드가 없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황금 열쇠. 백악관 황금 열쇠 받았잖아요. 언제든지 오라고. 그 황금 열쇠 어떻게 열고 들어가면 안 되나? 오현종님. 해결 못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트럼프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보내주셨고 3531님 트럼프는 매일 마음이 변하네요. 도대체 어디가 종착역인지 해도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인숙님 관세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인 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물밑에서도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혹시 그 민간 분야에서 또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왜 최근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 보면 트럼프 측근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또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기에는 지금 네.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인 정책으로 이제 추진하는 문제라서 그쪽에서 뭐 우리가 조금 일종의 로비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는 2월 또 대법원 판결이 또 예정돼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치적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더 세게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판결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는 게 과연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게 미국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이게 이르면 작년 말 아니면 1월 언제 아니면 2월 언제다라고 예측들은 나오는데 이 판결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만큼 약간 고민이 깊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법리적으로 보자면 모든 그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너무 간단하다. 1심에서도 패소했고 2심도 패소했고 그리고 대법원 간 거잖아요. 미국 행정부가 패소한 거죠. 그 행정적으로 법리적으로 보자면 너무 명확한 사안이지만 이거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을 경우 미친 후폭풍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대법원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로 트럼프가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내가 관세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고 얘기하면서 이미 이제 수천억 달러로
그 중산층 이하 개인에게 $2,000 관세 배당 약속하고 네. 그리고 이미 관세 환급 등으로 $3,000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벌었는데 이걸 이미 다 썼는데 그걸 만약에 패소를 시키면 $3,000 어디서 나오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경제적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소 판결을 내리면 안 되라는 식으로 지금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약간 압박하는 것도 관세에 대한 그 명확한 숫자가 이제 나와줘야지 자기 명분이 더 서니까 우리 더 압박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또 이 논의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다시 돌릴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사이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기간 사이의 혼란과 경제적인 손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안보 분야에서도 또 같이 또 우려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서요. 네, 일단은 강혜제부터?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이제 그런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 경제랑 맞물려서 관세랑 맞물려서 안보까지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전략들이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우라늄 농축하고 재처리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그런 그 현안이 있었는데 관세 갈등 때문에 이게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예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쪽으로 갈 방향성이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상호주의 압박 속에서 이게 좀 더 조건이 우리한테 불리한 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안보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패키지들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주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까지는 이 관세 문제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시장도 이제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도 최근 실적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좀 부진했지만 유럽 시장 공략 잘했고 이런 대안들이 좀 찾아나가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다변화라는 게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G2라는 국가에 의해서 사실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멀어진 사이를 중국으로 메꾸거나 다른 방향을 찾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한국이야말로 정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끼어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를 피해서 뭘 하기에는 이 두 국가의 그립이 워낙 세다 보니까요.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뭐 미국은 관세를 무기화한다면 중국이 지금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무기화하기 좋은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다변화라는 거를 생각은 하고 추진을 해야겠지만 한국은 결국에 양쪽 사이에서 잘 줄사다리를 잘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미국이 그래서 희토류 관련해서 지금 또 동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자꾸 투자를 하거나 돈을 미국에 갖다 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런 희토류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출구 전략을 짜거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강예지 글로벌 있다. 사우스라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좀 보이기는 해요. 이제 네. 이게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와 같은 어떤 신흥 개도국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4개국이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순방하는 것도 있고 남아공에서 G20 이제 G20 정상회의도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점점 더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우려가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어떤 그 굉장한 즉흥성과 SNS에 올려서 자신의 의견을 뭔가 바로 이제 하는 그 파급력 이런 것에 비해서 이런 속도가 같이 따라가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게 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한동안 우리가 관세 가지고 토론 안에서 참 마음은 편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좀 빨리 또 풀렸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장 가지고만 또 이야기를 해봤으면 또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이것도 하여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와치하고 알려드릴게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이 곤충에 빗대어 부르죠. 우리는 동학 이것, 서학 이것 이렇게
국내 투자 또 미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정부가 해외로 나간 개인 자금을 또 되돌리기 위해서 RIA 계절을 또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해외 주식 팔아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정도 보유를 하면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겠다. 올해 1분기에 돌아온다면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판다면 100%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또